안녕하세요. 신동방견문록을 진행하는 야간 주인장입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 제목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계 위인전집 같은 데 빠지지 않던 단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그 친구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은 여행기입니다. 1272년에서 1295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동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시아가 되겠죠. 이쪽 지역을 여행한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약 20여 년 동안 여행한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하거나 강연이나 견학 같은 걸 즐겨 듣는 편인데요. 그런 것 중에는 저 혼자 알기 아까운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나누면 더 좋을 만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마르코 폴로가 말한 동방은 서양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신비한 동방 혹은 미개한 아시아인들의 세계였다면 제가 말하는 동방은 우리가 뿌리 딛고 사는 동네방네 줄임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야간 주인장의 신동방견문록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경북 상주에 있는 청소년 인생학교 슐레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천 공동체 라디오를 함께 만들고 있는 20살 동갑내기 초대 손님이죠. 주사파님과 유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천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네. 닉네임으로 소개드렸는데 실명이 나왔습니다. 네, 옥천에 살고 있는 위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에서 살고 있는 주사파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본인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막 억지로 감추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곳은 이제 상주에 있는 청소년 인생학교 슐레라는 곳인데요. 이게 학생들의 이야기, 청소년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 교육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각자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준비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옥천으로 전학을 와서 네,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쯤에 자퇴를 했는데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자퇴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중학생의 그 삶이었는데 그냥 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퇴를 하고 남들과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됐죠. 근데 그렇게 걷고 나서 좀 다른 아이들과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저한테 시간이 너무 과하게 많았다는 거. 네, 저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누군가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뭔가 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도 꾸준히 만나고 그리고 나름의 이제 저의 특출난 부분은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창 시절이라는 건 역시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학창 시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일반 학교를 갈지 말지 고등학교 때 되게 고민을 했다가 지금 오늘 소개할 이야기죠. 애프터스쿨의 인생학교, 꿈틀리 인생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서는 뭐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더 이제 활발하게 거기서는 4차원적으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평범한 혹은 일반적인 혹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낸 학창 시절이랑은 조금 다른 경로를 밟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 안 했고요.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그리고 남자 중학교, 네. 그다음에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대학교를 간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뭐 사실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뭐 사고 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눈에 띄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보냈었는데 학창 시절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뭐 또 좋았던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시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아마 고등학교가 될 텐데 저희 학교는 제가 이제 경북 포항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이른바 명문사립고를 지향하는 학교였어요. 실제로는 명문사립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사립고를 지향을 하면서 그 학교의 명문사립고의 기준은 좋은 대학교를 몇 명이 갔느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을 정말 쥐어 짜듯이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저는 6시 반에 등교해서 10시 반에 10시 반에 학교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일요일만 쉬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자율학습으로 갔었고 그 한 번도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 우리 학교 근처에 또 하나의 명문 사립고를 또 지향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랑 우리 학교랑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비슷해서 평균이 학교 성적이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이기면 평균이 네. 그 달은 쉬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헐. 그 학교한테 지면 그 달도 못 쉬는 거야. 1년 365일 중에 한 340일은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상대적으로 대학교 가면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기억들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분들 중에 좀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실 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두 분은 뭐 아주 특이하게 그러면 두 분들 학창 시절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우리 주서파님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하신 거예요?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네. 다니다가 네. 뭐 혹시 그 자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은 노코멘트입니다. 네. 노코멘트 노코멘트예요. 뭔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자퇴를 하기까지 뭐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나요?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자퇴를 하게 됐던 예기치 건가요? 않게 그만두게 된 거였는데 그렇다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노코멘트인 이유가 흔히 약간 자퇴하면은 뭔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았을 때인데 저는 그 두 개도 해당되지 않고 진짜 이런 어떤 사람의 그 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거라 고민하는 시간도 딱히 없었고 그렇다고 극단적인 사건으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말하면 좀 창피할 만한 그런 이유로 그만두기 때문에 네,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럼 학교를 다녔던 1년 반 내지 약 2년의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도 뭐 좋았다 나빴다. 네. 일단 1학년은 네, 이 일반적인 학교 중에서도 모범생을 지향하느라 좀 선생님의 이 강아지가 됐었는데 나름 그래도 전 1학년 때는 나름 학창 시절 좋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 눈에 공부 잘해서 눈에 잘 띄면 좋은 취급 받고 아니면 눈밖에 나는 거고 한데 저는 그래도 그 관심을 좀 받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편이었거든요. 1학년 때는 네, 근데 이제 이게 2학년 돼서부터는 슬슬 이제 인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부해서 관심을 사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막 나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1년 사이 굉장히 극적으로 좀 변신한 캐릭터네요. 네. 그럼 우리 위민님은 정확하게 좀 옥천에서 그럼 중학교까지는 나왔던 거죠. 나오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네. 강화도에 있는 꿈틀리에 네. 학교로 간 거죠. 거기 1년째 네, 1년째입니다. 위민님은 왜 고등학교 진학을 뭐 인문계가 됐던 전문계가 됐던 아니면 뭐 취업이 됐던 보통 학생들은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보통 고르잖아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그때 약간 회상을 해보면 중3 때였어요. 이제 다 보내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그곳에서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셔서
뭐 강화도에 이런 학교가 생긴다. 옆을 볼 자유를 주는 중3 졸업생들에게 옆을 볼 자유를 준다는 그런 학교를 세워진다. 그런 학교가 생긴다.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하셨었어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대안학교를 이미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주입식 교육에 지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극적인 이렇게 촉발된 사건은 없지만 네. 내면적으로는 계속 이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보내면서 이 제도권 교육,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시험이 정말 싫었어요. 시험이 그럼 사실은.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못하는 아니요. 학생? 들어보신 분이 시작된 교육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로 직업 탐색 같은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것이 공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거죠.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 학생이 인문계를 가던가 비인문계를 가던가 단순화시키면 아니면 학교를 안 가던가 이거밖에 없는데 애프터스쿨레라는 거는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혹은 본인이 선택했을 때 1년 동안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은 대부분 뭐 이제 창의적인 체험이나 직업 진로 탐색과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 인터넷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저도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는 덴마크의 고유한 형태 기숙학교다. 여기에서 14살에서 18살 사이 학생들은 고등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1, 2년의 중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말이 되게 쓸데없이 꼬여 있는 것 같은. 어쨌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예능, 그러니까 스포츠, 예술, 문화, 그 다음에 각종 직업 탐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취지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의무교육 과정을 했고 비슷하게 했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각자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이인데 뭐 직업이 됐던 진로가 됐던 공부가 됐던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좀 여유를 갖고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선택을 하라 이런 취지의 이제 제도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당연하지만. 네. 그래서 상주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우리 동네에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상주형 애프터스쿨레 청소년 인생학교 슐레 이름이 좀 긴데 줄여서 슐레입니다. 그렇군요. 그곳을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지역 주민들과 다녀왔던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축이었어요. 저는 이제 장래희망 어렸을 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저학년 때는 과학자 대통령.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대통령. 네, 좋죠. 좀 컸을 때는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요즘으로 치면 예능 반장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개그맨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개그맨.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개그맨이라고 이제 3년 동안 쓰다가 근데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영화 감독.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흥행도 많이 못했고 최민수랑 독고 형제가 나오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 꿈꾸는 이제 두 청년이 이제 이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겪어가면서 한 명은 영화인으로 성공을 하고 한 명은 영화인으로 쫄딱 망하는데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있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뭐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보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관련 학과를 가게 됐죠.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가게 돼서 직업도 지금은 이렇게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나쁘게 말하면 백수인데 직업도 한동안 그 관련된 일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쉴 틈이 없었고 따로 나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경험해볼 기회는 없긴 했었지만 줄곧 학길 같이 나의 길은 저 길이다 하고 그 길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애프터스쿨레 같은 게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영화 제작 현장을 경험해 본다거나 그랬으면 어쩌면 더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두 분은
그 중학교 본인이 가장 위기가 됐었던 중학교 2학년, 네. 본인이 지칠 대로 지쳤던 중학교 3학년, 그때 1년이나 2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학교를 고등학교를 가든지 그만두든지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요즘 애들한테는. 그쵸. 네. 그게 아니라 정 힘들면 1 동안 쉬어라. 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라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저는 약간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1, 2년 동안 쉬는 기간을 공교육에서 학력으로 인정 안 해주면 그거 꿇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 그것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직접 해보니까 후회할 정도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좋았다 그냥 요 정도. 후회? 그리고 아까 그 꿈틀리 학교를 네, 갔던 거에 갔던 대해서 게 후회는 하지만 안 하지만 그래도 엄청 좋아요도 아니란 얘기인가요? 약간 제가 일기였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아직 조금 아쉬웠던 게 몇 개 좀 있었어요. 수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되게 선생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보통 풀무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뭐 7살, 8살, 10살 차이라서 거의 별명을 부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질적인 거나 양적으로 좀 더 보충된 수업을 받았더라면 조금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주사파님은 뭐 네. 공교육이 이게 저걸로 제도로 만약 인정해주면 해주면 하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소리 하기도 애매한 게 그 좋은 문 한번 오늘 경험해 보실래요? 아니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맞았는데 물론 이게 호불호가 갈리지만 맞아야 될 놈은 맞아야 된다가 제 주의입니다. 네. 저 주사파님 저 닉네임부터 심상치 않은 네. 네. 사고 방식도 일단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슐레라는 곳이 어떤 곳이 대충 살짝 감을 좀 잡았을 텐데요. 네. 좀 더 그 슐레라는 곳 자체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분들도 약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려고 했던 동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학교가 없어지면 아이들도 없어질 테고 이제 마을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2011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거죠. 네. 학교를 살린다는 게 줄어드는 인구를 부여잡고 떠나는 아이들을 되돌려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더 힘들게 했던 건 마을 주민은 계속 살지만 교장 선생님이랑 교사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올려놓으면 새로운 교사가 오거나 다른 교장 선생님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학교는 접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의미와 재미를 좀 찾으신 거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 교육과 마을과 이런 것들의 관계 중에서를 세상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우리 동네 내지는 인근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건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거나 다니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들이.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또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만든 게 슐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슐레. 슐레라는 거는 그 어떤 공적인 지원이나 제도 없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만든 그런 의미가 되게 큰 공간이었던 거예요. 네.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특별한 학교 건물도 없고 학비도 없고 참여하는 분들의 자유로운 이제 봉사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신뢰가 우리 동네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청소년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어른들의 노력이 어디서 나왔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사례를 들어보면 상당히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안을 위해서, 삶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를 오신 분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삶을 살려고 왔더만 그게 안 돼서 학교에 많은 노력을 부었더니 그것도 답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옥천에선 이제 막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추세고, 아마 적어도 저는 5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걸리지만 어쩌면 될 가능성도 있죠. 가능성은 네, 근데 무조건 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읍의 인구가 집중된 상황인데, 그 이렇게 인구가 집중된 곳에서 이런 대안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큰 학교 보내고 말지. 뭐 지역에 여러 작은 학교들이 있지만 작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대안적인 교육들을 얼마나 관심 가지고 또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마을 교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살리면, 그리고 공간이 좀 확충이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거나 이미 그 나이를 지났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역시 그런 필요성은 각자는 다 느낄 텐데 이게 잘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교육이라는 이게 도교육청의 이제 중점 사업인데 어떤 공적인 지원과 결합의 형태로 이제 이게 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행정의 지원, 관의 지원이라는 것들이 사실 되게 양날의 칼인 부분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만들면 되게 더디지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관이 개입하는 순간 되게 뭔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뭔가 자꾸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교육이나 마을교사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과연 그런 신뢰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참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관에서의 그런 제도나 흔히 관료주의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국가 재정이라는 압도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관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미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같은 그런 면이 제 생각과 좀 같은데, 글쎄요. 네, 뭐. 네. 말씀을 네. 되게 점점점 점점점. 네.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면 표정과 점점점 합쳐서 의미를 해석할 텐데 맞습니다. 이 네. 청취자분들은 이 오로지 소리로만 판단해야 돼서 저 점점점의 의미가 뭔지는 자, 각자 해석해 확인해 보려고 저도 점점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어쨌든 우리 동네는 신뢰가 없어요. 네, 이게 없죠. 맞아요. 마치 약간 발음이 쉴레인데 우리 동네는 실뢰가 없어요. 참 틀리네요. 이게. 약간 어떻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동네는 신뢰 같은 프로젝트가 없는 거는 현 시점에서 사실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확실한 시간들을 버텨오고 견뎌왔는데, 이제 아까는 과거에 그 시점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그 시점 이후에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제도권 케어를 받지 못하면서 보내온 시간들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주사파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서두에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많았다. 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들었을 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네.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네. 어떻게 지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돌이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약간 그거예요. 그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로또를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 좋은 케이스로 남는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졸부되고 엉망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학창 시절엔 시간이 돈이고 그런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서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 눈길 있죠. 눈길 보면 눈이 새하얗게 내렸어요. 근데 이미 다들 가고 있는 길은 제설로 돼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눈밭에서 제 스스로 발자국 남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죠. 이게 그 앞에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떻게 어디로 이어져 있는 길인지 모른 채 가야 되는 그 느낌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소름 끼친다고 해야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오히려 이 자유로움에 기뻐 날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네 그런 거죠. 어디로 가야 하나, 네 어디로 가야 하오 막 이러면서 네. 주사파님은 그렇게 안 보이는 되게 시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네. 시적인 마치 모습. 네. 그 시간을 그 시간 많은 것을 로또 맞은 것과 비교를 한 부분이나 특히 그 제설이 된 길과 네. 되지 않은 길을 발자국을 찍어간다는 그 표현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제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의 시인이었어요. 네. 이렇게 또 하나의 또 네, 시인이긴 했었어요. 워낙 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눈이 지금 초록초록 빛나고 있습니다. 네. 시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민 발음이 안 되네요. 위민님은 방금 전에 그 위민 한 거는 저희 스태프입니다. 네. 위민님은 그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무력감과 무력감 나왔습니다. 왜냐면 365일 1년 동안 갔다 왔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를 같이 부대끼면서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다 모여서 그랬었는데 이제 다 흩어지니까 지역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시험 검정고시를 정말 준비했던 때라서 되게 정말 무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북틀리 학교를 거기 뭐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뒤늦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되게 노력했었고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과연 정말 나한테 맞았던 것인가 싶기도 하고 뭐라도 배워볼까 싶기도 하고 되게 엄청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 이제 초대 손님은 이제 올해 20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형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민과 고민의 그 시간들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겠죠. 이어지고 있죠. 네. 두 분 다 뭐 그러게 두 분 뭐 명확한 진로나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뚜렷한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역시 대학이고 그러면 현재 제 수준에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방송대도 하고 있지만 이 방송대뿐만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대학을 가려면 저희 같은 케이스들은 일단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검정고시 전형이 있는 대학교를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 등의 사이버 대학에서 전문 학사나 아니면 학사를 취득하고 이제 2,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과정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현재로서 저한테는 일단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도 해서 네, 공부를 하자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공부 쪽으로. 네. 공부 쪽으로. 우리 위민님은 당분간 계획이 어떤가요? 중단기 계획이. 사실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생각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여행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시간 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아, 여행 네. 뭔가 머리를 식히고 네. 되돌아보고 뭐 여행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뭐 그거 자체가 인생의 진로는 혹시 여행가가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면 뭐 그게 아직까지는 진로는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꿈틀리 학교라는 데가 약간 슐레랑 비슷하고 네. 애프터스쿨이랑 비슷한 것이라면 거기서도 뭐 가령 직업 체험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뭐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직업 체험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뭐 해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게요. 네. 뭐 하는데요? 거기? 일단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게 더 거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막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식사 빨래는 알아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더 커서 이렇게 회의나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걸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막 회의도 막 학생들이 막 주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걸 더 지향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랄까 네. 커리큘럼 내지는 네. 뭐 가치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네. 드러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학교 가면 국어, 수학, 체육 배우듯이 네. 뭘 배우냐는 거죠. 그죠.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일단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결과물을 내는 거죠. 자기가 연구했던 결과물을 내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개인 프로젝트라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이 연구하고 싶다 이러면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사회에 대한 문제나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이동학교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그게 졸업여행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그 학교가 그러니까 들어봤을 때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고민과 거시기를 좀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감이 잘 안 오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1년 동안 리스크 가져다 주고 그러면 오마이뉴스에서 취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무슨 아니 그러면 다시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그곳에서의 1년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좀 줬습니까? 근데 시간은 있었죠. 충분히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두 분 다 좀 이렇게 두 분 다 검정고시를 보신 거네요. 네, 검정고시. 이제 위민님은 일단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좀 가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지금도 엄청 고민이 많다. 네. 우리 주사파님은 뭐 어찌 됐든 이 빌어먹을 세상 네. 학력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학력이 중요하니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긴 해야죠. 뭐. 거기로 가야 네. 그럴 생각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슐레를 그 9월 달에 갔을 때요. 그 슐레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만났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직접 한 거죠. 그날 나온 청소년이 3명인데요.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슐레에 참여를 했던 거고, 다른 한 명, 이 친구는 애칭을 홈스라고 합시다. 네.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엄마의 강요로 슐레 오게 됐으니까 자퇴라고 합시다. 이분 특징. 네. 마지막 한 명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대안교육으로 마치고 슐레 참여했으니까 이분은 대안. 그러니까 홈스랑 자퇴랑 대안 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각자 이렇게 슐레로 들어온 경로는 달랐는데 결과적으로 너희들 지금 어떠냐? 이 지금 위민님 같은 경우에 꿈틀리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가긴 갔지만 뭐 마냥 100% 좋지만은 않았다. 네, 일기라서 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슐레에 대해서 꽤 만족감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장단점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점은 슐레의 장점은 하고 싶은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정해진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할지 같이 커리큘럼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움이 다양하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할 경우에. 그리고 그런 반면에 단점으로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여기 지금 실내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5명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적어서 이제 뭐 친구가 적다거나 어떤 인간관계 경험치가 좀 적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큰 단점이라고 이 친구들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오늘 초대 손님들 이야기랑도 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그만큼 책임과 부담이 크다. 말하자면 네가 한 선택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것이 과연 100% 온당하기만 한 이야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다 뭐 공감을 하시나요, 이 친구들 이야기에? 당연하죠. 네. 뭐 가령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봐봐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그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연세 많으신 분들, 주민분들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원면에서 오신 어머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초대 손님들한테도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을 했고 만족한다고도 하는데, 문제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언젠가는, 그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0살 전후가 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너희들도 세상으로 가야 되고 일반적인 사회로 가야 될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의 이 선택들을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은? 예, 저는 이제 어떤 대답을 했다고 예상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20살까지의 남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홈스랑 자퇴랑 대안 중에 네. 자퇴가 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남학생은 그러면 최저학력이 중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졸이죠. 네,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이 했으니까. 친구는 무조건 검정고시를 늦게 볼 겁니다. 왜냐, 중졸이면은 군 면제거든요. 네. 네, 이 친구는 일단 군 면제를 노리고, 네, 이 병역을 한번 기피할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을 설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제입니까? 중졸이면? 공익이죠. 공익이긴 한데, 공익이 면제는 아니죠. 네,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긴 한데요. 일단 중졸이면은 네, 공익이긴 합니다. 뭔가 질문의 논점과 전혀 딴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제어의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모로 이렇게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위민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약간 정리가 안 될 텐데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20살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19살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네. 20살 이후부터는 결국 어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세상. 글쎄요, 제가 이제 갓 스물이 돼서 잘 네, 모르겠지만 이제 갓 스물이죠. 글쎄요. 일단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제도권에서나 어떤 학교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제 앞길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방황을 하면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냅뒀으면 좋겠다. 조금 내버려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극단적으로는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한테 부정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냅뒀으면 좀 좋겠다. 냅뒀으면 알아서 하게. 좋겠다. 네. 뭐 19살이든 20살이든 네. 알아서 하게. 그렇군요. 이 세 친구 대답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를 육성으로 들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네. 홈스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뢰에 참여하면서 여유를 가졌고 그 여유 속에서
미래에 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홈스는 여유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 자퇴는 학교를 자퇴한 이후에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자거나 밥 먹거나 게임하거나 그랬겠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엄마의 강요로 실내로 오게 됐는데 자퇴는 실내를 다니면서 노는 것과 그냥 노는 것과 쉬는 것, 특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내를 다니면서 그냥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실내는 쉼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엄마의 강요로 왔지만 지금은 만족한다.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어쨌든 이 긍정적이에요. 친구도 하고 싶은 거를 찾았다고 하니 좋겠다. 부럽나요? 네. 마지막으로 대한 이 친구는 청소년은 제도권 교육과 차이 아니죠. 제가 대부분 잘못 읽었네요. 대한 초중학교를 나온 이 대한이라는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 없이 공부만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뭐 알듯 말듯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네. 적어도 이 친구들은 뭐 20살이 되기 위해서는 또 1, 2년,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두 분의 고민과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되게 좀 어쨌든 현 시점에 되게 만족했고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네. 혹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조작된 거군요. 아니 전자였던 네네. 쉽게 조작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쨌든 되게 똘망똘망한 친구들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선입견인 걸 수도 있는 거죠.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 되게 다들 똑똑하고 다들 똘망똘망할 거야. 이것도 네. 또 선입견이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친구들은 뭐 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고 그 속에서 그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이 겪거나 관계 맺을 수 있는 것과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 됐든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인생 공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진행자 입장에서 두 분 초대 손님한테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네. 지금 방금 앞서 말씀하신 이 세 명의 학생 사례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저희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저희는 자퇴한 이후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퇴하고 나서 주변의 시선이나 아니면 주변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어쨌든 학교를 그만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그 응원해주시는 마을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 옆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란 케이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만큼은 아니지만 학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만큼 지지해주시는 분들 옆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한 거다 보니까 나름 이게 자신감을 갖게 된 건 아닐까. 네. 그러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방송을 혹시나 옥천이든 어디든 전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듣는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꿋꿋하게 어떤 환경이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든 그렇게 잘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거나 사연을 보내고 싶다거나 하면은 여기 옥천 공동체 라디오로 보내면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가 많이 들어줄 의향이 있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다면 그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광고를 잠깐 할게요. 페이스북 페이지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있고요. 글로 들어오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관리자한테로 가니까요. 그쪽으로도 이야기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동영상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뭐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냥 댓글 다는 댓글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거기는 응원 정도, 격려와 응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주시고요.